자, 최근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국가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건들은 전시에 대비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위기 관리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 관리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기 관리론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죠. 위기가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위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위기 관리의 유형과 또 전략, 그 다음에 이러한 위기 관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위기 관리의 위기의 특징과 한반도에서 위기의 유형,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런 위기 관리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의 개념과 특징, 종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죠. 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위기는 지극히 위험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위기란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처 행동이 요구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또는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사태의 악화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국면 전환의 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는 시간적 급박함과 상황적 위태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관자에게 위험은 있어도 위기란 있을 수 없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위기는 위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런 위기, 즉 크라이시스의 의원은 판단, 결단, 선택, 식별 등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다 명확해지죠. 자, 위기란 행위자가 자신이 위협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당면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자면요. 어떤 중대한 상황이 발생이 했는데도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미한 사건을 위기로 잘못 인식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기하지 못한 이런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국가 위기란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는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뜻하는 것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합동참모본부는 위기를 국가 위기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요. 대한민국과 그 영토, 국민과 군대, 소유권 혹은 이익에 위협을 주는 사건 또는 상황을 위기라 국가 위기라고 정의를 했고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조성이 되어서 군대나 자원의 어떤 투입이 국가 자원을 말하겠죠.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동참모본부에서 정의한 국가 위기를 이야기하자면요.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과 그 영토, 국민과 군대, 소유권 혹은 이익에 위협을 주는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하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조성되어서 군대 및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일은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특정한 국면 혹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이해를 했죠? 다음은 우리가 국가 위기의 종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국가 위기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위협의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강도 또는 저강도 위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위협의 지속 정도에 따라서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위기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위협의 성격에 따라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기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위협의 발생 방법에 따라서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위기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위기 유발 원인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서 단일적인 위기 또는 뭐 복합적인 위기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위협의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일회적인 위협 또는 반복적인 위기 등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그 위기는 실제로는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고요. 또 위기 상황의 특성을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의 특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위기는 장시간에 걸쳐서 낮은 강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짧은 그런 시간에 고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 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 위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국가 위기는 위협받는 국가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유지와 발전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놓고 볼 때 국가 위기는 국가의 유지 및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자,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유지라는 측면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측면으로 볼 때에 이 국가 위기는 국가의 유지 및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이 표에서 보다시피 두 번째 칸에 있는 국가 존립의 위협, 그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국가의 성장 발전 위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국가의 위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는 국가의 물리적 생존과 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역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전통적인 의미 혹은 협소한 의미의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어떤 안녕 질서의 교란으로 인해서 국가 통합이 저해가 된다든지 또는 사회의 안정이 파괴가 된다든지 또는 국가의 통치 행위나 정책 집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정권에 대한 전복 기도 등이 일어난다든지 이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조성되는 위기 상황을 우리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위기를 일으키는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전면적인 무력 도발을 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토를 일부 점령을 당한다든지 또 유린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제한적인 어떤 폭격이나 우리 선박의 어떤 적국에 의한 납포
또 내란이나 폭동 등의 어떤 선동 행위를 후방에서 배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테러나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해상 봉쇄나 무력의 시위, 군사 기동 훈련이나 이동의 배치, 그리고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단절, 외교적 경고나 비난 등을 제시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국가 위기의 종류에는 존립과 발전이라는 두 개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위협의 예는 방금 설명한 전면적인 무력 도발로부터 경제 제재나 외교 단절 같은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국가 위기의 두 번째 유형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야기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유형,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형이 현상 유지적인 국가 목표에 대한 위협인데 비해서 이 두 번째 위협의 유형은 좀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국가 목표에 대한 도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광의의 혹은 또 비군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통합을 유지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원활한 성장과 발전, 국민의 복리의 정진, 그리고 사회적 화합과 정의의 구현, 문화, 예술의 창달과 진보 등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나 사건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의 구체적인 예로는 빈곤, 질병, 마약 또는 범죄의 만연, 또는 식량 또는 전략 자원 혹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어떤 수급에 차질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원전이 폭발했다든지 유독 가스 등의 유출로 인해서 인위적인 어떤 사고와 또 홍수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서 인한 어떤 자연재난으로부터 오는 위기 상황, 혹은 뭐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의 어떤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인한 어떤 재앙적인 어떤 위기 상황, 또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각종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 즉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국가 위기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의 범주로 논의한다고 볼 때, 첫 번째는 국가 존립에 위협을 주는 위기와 국가의 성장 발전에 위협을 주는 위기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위협의 성격과 위협의 구체적인 예와 위기 상황의 내용에 대해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구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사활적 이익 침해 두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핵심적 중요한 이익의 침해. 자, 우리가 일전에 국가 안보의 정의를 논할 때 미국의 국익검토위원회에서 국가 이익을 분류한 예를 우리가 학습을 했죠. 사활적 이익과 핵심적 이익, 그리고 중요한 이익, 부차적 이익,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사활적 이익은 결국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게 결국은 사활적 이익의 개념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또 핵심적 중요한 이익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연계해서 우리가 국가의 위기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